자, 오늘 하는 내용도 이어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계속적인 내용인데,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에서 이항원포라는 내용이에요. 이 분포라는 말이 통계에서 들어갈 때 네 가지의 대표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과정,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이제 분포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 들어가요. 이항분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정규분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두 개는 베르누이 분포, 하나는 좀 균일 분포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교과과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을 갖고 오늘 수업을 할 텐데, 이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야.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확률 변수의 개수가 유한계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연소확률 변수는 어떤 특정 구간이 있어. 이 특정 구간의 모든 실수값을 다 취하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그와 같은 확률 변수를 연소확률 변수라고 했고, 그러면 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구성이 어떻게 돼야지 이항분포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일단 이 영어로 이름은 좀 기억해 두세요. 이항이라고 하는 말은 항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항이 두 개예요. 그러면 두 개를 의미하는 영어의 접두어가 이거지. 바이. 그래서 바이스클 하면은 바퀴가 두 개 있다 이런 얘기잖아. 맞니? 그래서 이 이항분포가 영어로 바이오노미얼, 그 다음에 분포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 그래서 바이오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했기 때문에 이니셜은 B를 써요. 라 할 때 이항분포의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용 자체는 이렇습니다. 어떤 시행을 n번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n번을 한다 이거죠. 주사위를 만약에 n번을 던진다, 동전을 n번을 던진다, 등등 이의 내용도 다 포함되는 거야. 근데 이 시행한 결과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독립사건이야.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안 끼치는 거잖아. 확률에 영향을 안 끼치는 거잖아. 그지? 이해되니? 그래서 n번 시행의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사건은 독립시행이며, n번 시행에 의해서 어떤 사건, 어떤 특정 사건 A가 있다고 합시다. 이 특정 사건 A의 확률은 알아요. 확률을 P라 할 때. P라 할 때, 이 사건 A가 나오는 획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라 할 때, 이 확률 변수 X는 이와 같이 n, p를 따른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자, 이 확률 변수. 자, 뭐가 확률 변수냐? n번을 시행해서 A라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 이게 확률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구조에 의해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이 확률 변수 X는 바이오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즉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 B라는 이항분포의 이니셜을 표기한 다음에 가로 안에, 즉 순서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용어 있지. 이 용어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랑 똑같아. 1,2라고 하면 좌표 평면상에서 1은 무슨 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는 무슨 값을 의미하는 거야? Y값을 지칭하듯이 이와 같은 표기 B 해놓고 가로 열고 닫고 안에 n하고 p를 썼을 때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얘기한 시행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시행 횟수를 표기하는 것이고, 얘는 뭐다? 이 사건 A에 대한 확률을 표시하는 거야. 그럼 이 가로 안에 쓰여진 어떤 숫자가 있다. 즉 10,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썼으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10번을 시행을 했는데 이 사건 A가 나오는 거 확률이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문구상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다 또 표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게 대체 뭔 얘기냐라고 할 때 이게 이산확률 변수야. 나오는 횟수니까 셀 수 있잖아. 셀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가 이산확률 변수이고, 이 확률 변수에 대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 갖고 이 내용을 갖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할 때 일단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형태에 대한 문구에 맞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잘 들어봐. 주사위를 n번을 주사위를 100번을 던집니다. 들어요? 자,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했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할 때 확률은 얼마야?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야. 확률 알겠지? 그랬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됐지? 그러면 얘는 이산확률 변수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지. 무슨 분포표?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려면 무슨 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이 확률 변수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확률 변수를 R이라고 이렇게 지칭할게. 그럼 확률 변수의 종류는 얼마부터일까? 다시 한번 봐봐. 주사위를 100번 던져가지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어. 그러면 주사위 100번 던져서 1의 눈이 0. 그렇지. 0부터 시작이겠죠. 그러면 밑에는 이제 확률 변수 X가 나오게 하는 바로 확률 질량. 이게 무슨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확률 변수가 나오게 하는 확률이야. 무슨 함수라고? 확률 질량 함수. 함수라는 표현은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값이 확률이기 때문에 대응이 곧 함수야. 수에 대응을 함수라고 하니까. 됐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0이 나올 때 확률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보세요. 이 n번을 시행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시행을 한다 그런 거예요? 독립시행이라고 그랬죠. 독립사건이 발생되게 하는 시행이니까 독립시행이지. 그럼 우리가 확률 마지막 단어에서 배웠던 게 이거 배우지 않았니? 독립시행의 확률. 이거 기억나니? 독립시행의 확률. 기억나? 주사위를 n번을 던졌다. 근데 r번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주사위를 n번을 던졌다. 그런데 r번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라고 할 때 n번 중에서 몇 번 나온다고? r번. 그런데 나오는 확률은 p야. 근데 나오는 횟수는 r번이지. 그러면 안 나오는 확률은 q야. 안 나오는 확률 q란 얘기는 1에서 p를 뺀 거겠지. 이해돼?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면 안 나오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5라고. 아니 얘는 P의 여야 1-P라고. 그럼 얘는 몇 번 안 나온다? R번 나왔는데 N번 중에 R번 나왔으면 안 나오는 횟수는 N-R번이잖아.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아니었어? 기억나니? 이거에 근거해서 0번 나왔을 때 확률을 계산해보면 아까 주사위 몇 번 던진다고 그랬어요? 100번 던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번 중에서 몇 번 나온다고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6분의 1. 나오는 확률은 제로란 얘기죠. 그럼 안 나오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5. 몇 번 나온다고요? 100번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나올 확률도 똑같은 방법으로 100번 중에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그러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인데 이거 한 번 나오면 안 나오는 확률은 6분의 5인데 이건 몇 번 나온다? 99번이 나오는 거죠. 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잖아. 그치? 그 다음에 2면 2, 98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이 과정을 거듭해서 이렇게 쭉 전개해 나가다 보면 얘가 R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 R번 나오려면 100번 중에서 몇 번? R번 나올 때가 있을 거야. 라 할 때 얘는 6분의 1의 몇 제곱? R제곱. 그럼 안 나오는 확률 6분의 5의 몇 제곱? 100-R제곱이겠지. 자, 이 과정은 또 거듭해서 또 똑같이 또 진행이 돼. 그럼 마지막 확률 변수는 뭘까요? 100이겠죠. 그럼 얘는 100시 100에다가 6분의 1의 100제곱이겠지. 휴.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얘 합을 계산하는데 이 합이라고 하는 건 뭐의 합이야? 확률의 합이지. 확률의 총합은 얼마야? 1이야. 얘네들의 합은 얼마라고? 1이라고.
여기까지 알겠어? 독립시행의 확률 기억나요? 자, 이거 갖고 뭘 구하려고 대체? 뭘 구하려고 하는 거야? 뭐? 평균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평균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확률분포 펴갖고. 곱하고 해서 싹 어떻게? 더해버리지? 엄청나. 곱하고 싹 더해버려. 그러면 얘네들이 더하잖아. 항들을 더하지. 항들을 더할 때 그때 등장하는 게 이제 시그마 기호, 합의 기호 시그마지. 그럼 얘를 일반항으로 하자. 얘하고 얘 곱하자. R 곱하기 100C R에 6분의 1의 R제곱. 6분의 5의 몇 제곱? 100 R제곱이야. 근데 이 R의 값은 얼마부터 시작했어? 0부터 얼마까지? 100까지 시행한 거지. 이 표현이 뭐냐면 이거 곱하고 해가지고 싹 더했다라는 의미라고. 맞지? 야, 근데 이거를 계산해야지 평균이 나와. 여기서 어떤 일이 빚어지냐면, 아, 이건 됐어. 어차피 0이랑 곱하면 0이니까. 근데 이거, 여기가 1이니까 계산이 간단할 것 같은데 이걸 보면 110 괜찮아. 100이야. 6분의 1 괜찮아. 거기까지 참겠어. 6분의 5의 몇 제곱이야? 야, 여기는 2 곱하기 110 그래도 감수해. 6분의 1의 제곱. 그래, 거기까지 됐어. 6분의 5의 몇 제곱이야? 얘는 어떻게 돼? 6분의 1에 또 100제곱이지. 돌지. 이거 계산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계산이 안 되죠. 미쳐버리죠. 이걸 계산하라고 하는 새끼가 원망스럽죠. 그죠? 예, 오늘 일단 첫 번째 이항목표의 테마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얘는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시행의 수가 몇 번이지 얘들아? 몇 번 시행한다고? 주사위 몇 번 던져? 100번 던져요. 자, 그런데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였어? 그러면 얘는 얘하고 똑같아. 시행의 수 곱하기 그 사건의 확률하고 곱한 게 똑같아.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란 얘기가 아니죠. 얘가 의미하는 건 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란 얘기지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시그마 공식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 표현이 평균을 의미하며 얘 결과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00이라고 하는 건 시행의 수지. 시행의 수. 오케이? 여기에 있는 6분의 1은 그 사건의 확률이지, 확률. 그것만 찾아가지고 계산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곱해버리면. 이해돼? 그러면 확률분포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이거 바보짓 하는 거야. 이거 확률분포표를 작성할 이유는 없었어. 알았지?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다. 주사위 100번을 던져서 저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주사위 100번을 던져서 1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할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한다면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얼마냐? 그러면 몇 번 했다고? 100번을 던졌어. 근데 그 독립사건이겠지 당연히. 첫 번째 주사위에 1의 눈이 나왔어. 그래? 첫 번째 1의 눈이 나왔으면 다음에는 뭐가 나오게 할 거야? 라는 뭔가 관계는 없잖아. 독립이라는 얘기지. 아, 그러면 이 내용은 이항분포구나 라는 걸 너희들이 캐치해내야 돼. 그럼 뭐만 찾아? 100번. 그리고 뭐 찾아?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그럼 평균 얼마냐? 100 곱하기 6분의 1 끝. 자, 그래서 요거를 지울게. 요걸 지우고 일반화 시킬게. 뭐 하겠다고? 일반화. 자, 이걸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자면 이걸 갖고 할게요. 시행을 n번, 나오는 확률 p, 그 다음에 뭐예요?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 즉 r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똑같아. 주사위가 아니야. 그냥 어떤 사건을 n번을 시행을 해. 그래서 이걸 확률분포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r번 나온다. 그러면 0번 나왔을 때 확률 질량함수. 얘는 nc0, p의 0제곱, q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지.
이게 한 번 나온다 그러면 NC1에 P1제곱 Q에 N-1제곱. 이 과정이 계속 똑같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되풀이가 되면 R번 나왔을 때 처리는 NC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독립시행의 확률 구한 공식이잖아. 그리고 마지막 n번 나왔을 때 NCN의 P의 N제곱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합은 얼마라고요? 1이에요. 그런데 이 1은 얘네들을 다 더한 거잖아. 다 더한 거야. 그러면 항들을 더했다라는 걸 간단한 기호로 시그마라고 하지. 그러면 얘를 일반항으로 해서 시그마의 일반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R의 값은 0부터 얼마까지? N까지지. 이거의 합이 얼마라고요? 1이에요.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A 더하기 B의 N제곱 이거 전개하는 이항 정리 기억나요? 네. 기억나? A에 대해서는 내림차순, B에 대해서는 오름차순 해가 싹 전개한 걸 표현했었잖아. 파스칼 삼각형 정리도 있었고. 그러면 A를 말이야. R개를 선택했을 때 개수가 뭐야? A를 R개 선택했을 때 개수가 뭐야? NCR. NCR. 그러면 A를 R개 선택하면 B는 몇 개 선택해? N-R. 자,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지? R의 값이 얼마부터? 0부터 N까지.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러면, 얘가 이 표현이었잖아. 이거는 시그마를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의 식의 의미는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하고 비교해봐. A 자리에 뭐가 표기돼 있어? B 자리에 뭐가 표기돼 있어? 그렇다면 얘는요, 여기 좌변에 있는 A 자리에 뭐를? P, 그 다음에 플러스 Q 해서 N제곱인 건데, P는 뭐야? 확률. Q는 뭐야? 그러면 P, 확률과 여사건의 확률의 합은 무조건 얼마야? 그래서 1이야. 그치? 이항 정리의 결과물이기도 하다고. 되겠니? 자, 그 후에 우리는 평균을 구한다 했을 때 평균이라고 하는 건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은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이었잖아. 그러면 얘를 확률 변수로 한 가운데 그거를 시그마로 해서 표현을 해보면 아까 쓴 거야. R의 값은 0부터 N까지 R 곱하기 NC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확률 변수고요. 얘가 확률입니다. 시그마 옆에 확률이 곱해져 있으면 그 용어는 평균이란 용어가 들어가고 누구의 평균이냐 그러면 옆에 있는 놈의 평균이라고 했었죠. 그치? 그런데 얘는 이 시그마의 계산에 의해서 확률 변수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그냥 시행의 수에다가 그 사건의 확률을 그냥 곱해서 NP로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이 식이 NP하고 같다, 즉 평균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네. NP예요. NP.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뭐를 따를 때? 이항곱호를 따를 때 이 자리에 쓰는 게 시행의 수, 이 자리에 쓰는 게 그 사건의 확률이야. 이걸 따른다 그러면 얘 평균 얼마냐? 얘하고 얘 곱해버리면 돼. 끝. 졸라 간단하지? 얘하고 얘 곱한 이 표현을 쓰란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이거 찾고 이거 찾아서 그냥 곱해버리면 그게 평균이라고. 너무 간단하지 않니? 그러면 왜 얘가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이해 필요하지? 왜 이 시그마를 포함한 얘가 왜 얘가 되는 거야? 라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필요해. 그치? 그냥 얘는 얘하고 똑같구나. 그러면 뭐 그 과정 나는 상관없어. 근데 지금 나는 얘가 왜 얘가 되는지에서 간단한 증명을 해 보이려고 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너희들 보고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내요. 근데 과정상의 이해를 해야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몰입감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물론 이거 하게 되면 복잡한 식이 또 나올 테니까 수학에 대해서 또 한풀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프루프 간단히 증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증명을 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느냐? 예. 여러분들 NCR 공식이 뭔지 알아요? NCR 공식이 뭐야? N팩 나누기 R팩 N-R팩 맞니? 맞니 안 맞니? 네. 그러면 N-C R-1은 뭐니? 똑같아. N-1 팩 그 다음에 R-1 팩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빼지? 뭐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얘들아 이 n팩이라고 하는 건 n-1 팩에다가 어떻게 처리한 거와 똑같아? 그렇지. 이거 n 곱한 거야. 그렇군. r 팩도 마찬가지지. 이거에다 뭐 곱한 거야? r을 곱한 거지. 미리 얘기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시그마 그냥 쓰기 귀찮다. 요거를 이렇게 바꿀게.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요거 NP가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의도잖아. 요거를 R 곱하기 공식. N팩 나누기 뭐라고 다시? NCR 공식 쓴 거밖에 없어. 그러면 요 N팩의 표현을 N-1 팩 곱하기 뭘로 하겠다? N으로 할게요. 그리고요, 얘하고는 약분해야 되잖아요. 이게 약분되면 얘는 뭐만 남아요? R-1 팩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 P의 R제곱 있죠? 이 P의 R제곱은 P의 R-1 제곱 곱하기 뭐니? P지. 자, 그리고 간단한 시그마 성질이 있는데, 시그마, 이게 R을 포함해야지 일반항이지. 그러니까 이 항에, 오른쪽 항은 R을 포함하고 있는 항만 남잖아. 그럼 R을 포함하지 않는 거, N, P, R 포함이 안 해. 안 하지? 그럼 얘는 실수배에서 시그마 왼편으로 넘기자. 괜찮지? 상관없지? 그러면 이제 얘가 R 없어져서 이 자리는 N-1 팩토리얼이 되고 얘는 R-1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곱하기 P의 R-1 제곱 Q의 N-R 제곱 돼. 맞아? 맞니? 왜 더워? 열받아? 아니요. 자, 근데 얘들아 이게 R이 얼마부터예요? 이게 R이 0부터이면 이것 때문이죠. 근데 사실 평균 구할 때 0 곱하기 니까 얘는 의미가 없지 않니? 그냥 R이 얼마부터라고 해도 돼? 1부터라고 해도 상관없었어. 근데 더군다나 여기가 R-1 팩인데 이게 R이 0부터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다 치면 마이너스 1팩인데 마이너스 1팩이라는 표현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0부터가 아니라 얼마부터로? 1부터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어휴. 네? 됐지? 이 표현 말이야. 이 표현. 미리 선생님이 얘기했어. 얘하고 똑같이. 그래서 얘를 NP 곱하기 시그마 R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얘는 N-C R-1 표기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있죠? 됐어요? 됐어요? 봤어? 자, 그러면 봅시다. 얘하고 비교해봐. 얘하고 비교해봐. 얘가 이거라고 그랬지. 얘가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게 N-, 여기 R에다 1 집어넣어봐. R에다 1 집어넣으면 이게 0부터지. 그럼 얘를 이걸 0부터로 하면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돼, 안 돼? 요 N에다가 요 R-1까지잖아.
요 마지막 항이잖아, 얘가. 그럼 이게 n-1까지 해야 되니까 얘를 n-1로 해도 되니, 안 되니? 1부터 n까지를 0부터 n-1까지 얘를 r로 해도 되잖아. 아니, 다시. 이렇게 돼 있었지, 아까 이게. 1이었잖아. 1이었지? 그러면 여기 1 집어넣으면 얘 얼마야? 그럼 0부터 하기 위해서 얘를 마이너스를 생략하고 얘를 0으로 하면 0부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r-1이야. 그러면 n에다, r에다 n 집어넣으면 n-1이잖아. 그럼 얘를 r로 고치면 여기가 n-1까지 항이다 라는 거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안 똑같아? 네.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얘도 지워도 되지 않아? 지워도 되지? 표현이 똑같은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한 칸 밑으로 내린 거잖아, 똑같이. 표현의 변화밖에 없잖아. 아니, 다시 써줘. 여기가 원래 1부터 n까지였는데 여기가 r-1이었지? 그럼 나는 이 표현 있잖아. 여기가 r-1. 그러면 요 표현만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냐고. 시그마 r이 1부터가 아니라 얼마부터로? 0부터. 그리고 n까지가 아니라 얼마까지? n만. 이게 1부터 n까지면 항의 개수 n개잖아요. 그럼 0부터 n-1까지여도 항이 n개입니다. 0부터니까. 그러면서 얘를 n-cr. 이거는 일반 항이 r을 포함해야 되니까 r 자리에다 1부터 집어넣어서 n까지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럼 얘가 r-1을 r로 해야지 0부터 되잖아. 그럼 얘도 r-1이 r로 됐으니까 p의 몇 제곱으로? 얘는 변동 없고. 그래, 안 그래? 맞아? 요거 마이너스 1 해줘야지. 이거. 잠깐만. 요거 n-1을 r 자리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해주는 게 맞지? 그래야지 맞잖아. 아니, 지금 r 자리에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r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야. 그럼 요 자리에 r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잖아. 됐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 표현이 뭐와 같아? 얘랑 비교해봐. PQ. 얘랑 비교하면 이게 뭐가 돼? P 플러스 Q의 몇 제곱이야? 몇 제곱이야? n-1제곱. 이게 n-1제곱이든 n제곱이든 관계없이 이거의 합은 얼마? 1이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1이야. 얘는 1이면 뭐만 남아? 결국 NP만 남는다 이거지. 그래서 NP야, NP. 알았어? 그럼 이거 과정 그냥 보고 스토리 이 과정만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됐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공식의 유도라는 건 직접적인 어떤 대수적인 관계에서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또 직관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NP냐? 이거의 값이 왜 NP냐? 라고 할 때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 잘 들어봐. 한번 물어볼게. 선생님이 동전을 던져.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면 동전을 100번을 던지면 평균적으로 앞면이 몇 번 나와? 50번. 50번 나오지. 그럼 왜 50이야? 선생님 몇 번 던진다고 그랬어? 100번.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라고 그랬어? 그러면 100 곱하기 2분의 1 얼마야? 그게 평균이지. 그게 평균이지. 이해를 못했니? 자, 주사위를 던져. 그럼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야. 그런데 10번 던지면은 주사위에 1의 눈이 반드시 6번 던지면 주사위에 1의 눈이 반드시 한 번은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런 말이야. 주사위를 6,000번 정도 던진다고 가정할게. 6,000번 정도 던지면 평균적으로 1의 눈이 몇 번 나와? 1000번. 1000번 나오지. 6,000 곱하기 6분의 1 하니까 1000이지. 그래서 NP야.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게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랬지.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 그런데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이지만 주사위를 6번 던진다고 반드시 1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건 아니잖아. 한 번 꼴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한 번 꼴로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주사위 던지는 횟수를 졸라 늘려버리면 한 번 꼴로 나온다는 얘기지. 6번 중에 한 번 꼴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항분포의 평균 구하는 공식은 NP라니까? 시행횟수에다가 확률을 곱하면 그게 평균이라고. 됐니? 이게 직관적 사고고, 그러면 이어서 말이야. 이게 분산이죠? 이게 뭐예요? 이 확률 변수의 분산은요, NP. 이게 뭐였어요? 평균이었죠? 여기에다가 Q만 곱하면 이게 분산이에요. 표. 이건 그냥 알아도. 이건 증명 생략할게. 그냥 NPQ야. Q가 뭐야, Q가?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10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평균은 100 곱하기 6분의 1 하면 되지.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해? 거기다 6분의 5를 다시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표준 편차는 다 말할 필요 없지. 여기다 뭐만 씌우면 돼.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거를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 찾고 시행횟수 찾고 확률 찾아가지고 계산만 하면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그런데 이어서 거의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문제는 안 다뤄. 문제는 안 다룬데 의미만 알아도. 큰 수의 법칙이 뭐냐면 방금 선생님이 주사위 던지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6분의 1이라는 자체는 뭐라고? 6분의 1이라는 자체는 수학적 확률이야. 6분의 1이라는 자체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런데 주사위를 6번 던진다고 반드시 1의 눈이 한 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횟수를 n번이라고 할게. 그런데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x라고 할게. 나오는 횟수는 x라고. 이게 이항분포지. 그러면 이 시행 횟수를 있잖아. 이게 뭐야 이게? 졸라 늘려버리는 거야. 졸라 늘려서 이거의 차를 계산하잖아. 이거의 차를 계산하니까 차는 절대값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게 h라고 했을 있잖아. 요거 h. 이 h는 최소의 양수야. 뭐라고? 이게 최소의 양수라고. 그럼 이 최소의 양수에 해당되는 이 극한값은 1에 가까워져요. 그 의미만 알아두세요. 의미만.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h의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양수야, 양수. 그럼 얘는 통계적 확률이야. 무슨 확률? 통계적 확률. n번의 경험 속에서 x번의 사건이 발생된다. 이거는 무슨 확률이고? 그러면 시행횟수를 거듭해서 계속 늘려버리면 통계적 확률이나 수학적 확률의 차는 거의 없다라는 의미야. 알았니? 거의 없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이게 큰 수의 법칙의 원리야. 그럼 지금 이 큰 수의 법칙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저 시행을 했으니까. 무슨 분포 발생했으니까? 이항분포 발생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공식 NP 알았죠? 분산 알았죠? 표준 편차 알았죠? 문제 보면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장난 아니야. 495번에 얘들아 이 공식이 뭐라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이게. 요게. 야 문제 봐봐. 495번에 문제 뭐야?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점인데 야구 선수가 몇 번의 타석에서? 10번의 타석에서 이거 구하래. 이건 뭐야? 9번 이하로 칠 확률을 구하래지? 그럼 9번 이하로 칠 확률은 한 번도 못 쳤을 때. 그러니까 얘는 이거 다 구해야 되네. 확률 변수 x가 0일 때, 확률 변수 x가 1일 때, 이거 다 구해서 싹 더해줘야 되지, 얘들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확률의 합은 1이잖아. 1에서 뭘 빼자? 10번을 다 쳐 확률 빼자 이거지. 그러면 얘는 독립시행이잖아. 몇 번 중에서? 10번 중에서 10번 다 치는 거죠.
근데 안타를 칠 확률이 얼마랬어? 0.2라고 그랬지? 0.2는 5분의 1이잖아. 그럼 5분의 1의 10제곱이지. 근데 10은 어차피 1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1 빼기 5분의 1의 10제곱이지. 확률 변수 x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물결 표시하면서 이렇게 표시하세요. 10, p를 따른답니다. 10하고 p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10, p. 10이 뭐야? 시행횟수. p가 사건의 확률이지. 라고 할 때 이거 평균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거 10p야. 근데 얘가 얼마래? 얘가 4래. 아, p 얼마야 그럼? p 얼마야 그러니까? p 5분의 2야. 그런데 얘들아 이거 분산은 또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이거 분산은. 여기에다 뭐만 곱하면 된다고? 5분의 3, 5분의 3. Q. 그러니까 4 곱하기 얼마? 5분의 3만 곱하면 되지. 그래서 5분의 12야. 됐지? 근데 얘들아, 이거는 앞에 단원에서 분산 구하는 방법은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못 빼지?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 빼는 거지. 그랬을 때 이거 구하래, 지금.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이거에다가. 이거 얼마랬어? 4랬지? 4의 제곱이 2안 되면은 16을 더한 거지, 이거. 됐니? 네. 그래서 얘 얼마야? 5분의 90입니다. 다 왔어. 좀만. 505번.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합니다. 4번 한다고, 4번. 근데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온 횟수가 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 x에 뭐 구하라고? 시행을 했지? 이항분포야. 몇 번 시행한대? 몇 번 시행한대? 4번 시행하지? 그치? 4번 시행한대, 얘들아. 앞면 2번, 뒷면 2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야. 그럼, 뭐야 이거 확률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확률을 알아야 되잖아. 확률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 아니 동전을 4번 던지면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동전 4개 던지면 경우의 수는 총 16이잖아 16인데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 나오는 횟수는 4씨 아니야? 하나 둘 셋 4번 중에서 앞면 2번 뒷면 2번이잖아 그럼 여기 XX 뭐 동그란 또 이게 이 4번 중에 2번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얘 얼마지 이거? 얘가 6이에요 6. 그러니까 얘는 8분의 3. 그러면 평균은 얼마예요? 평균 얼마? 2분의 3 끝. 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확률 계산인 거지. 확률 계산. 뭔 계산? 확률 계산만 한 거야. 어떻게 이해돼? 됐어? 됐니? 자, 이게 이항분포였어.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계속 진행할게. 이항분포 이제 끝났죠? 네. 또 하나의 분포가 있어요. 정교분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교분포.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 갖고 다뤘잖아.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니까. 셀 수 있으면은 이산확률 변수야. 근데 이 정교분포는 연속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을 갖고 다뤄. 알았지? 네. 근데 이게 연속확률 변수를 갖고 다루는데 아까 이항분포에서 구한 값이 뭐였니?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뤘잖아. 이산확률 변수를 갖고 다루는 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결과를 얻어내는 거야. 근데 연소확률 변수 갖고 다루는 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확률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표현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몇 차례 확률과 통계라는 과정을 공부를 하면은 조금 이게 들리는 뉘앙스가 조금 쉽게 다가올 텐데 약간 좀 애매하잖아, 그치? 확률을 다룬다?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일단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는 가우스 분포라고 그래. 가우스라는 이 이름만 나오면 막 짜증나지. 가우스 기호. 그래봤자 가우스 나오는 거 뭐 몇 개 되냐? 가우스 기호밖에 더 있냐, 솔직히? 그지? 가우스 분포라고도 하는데, 이 정규 분포는 뭐냐면요.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있어요. 이 확률 변수 x를 등장시키는 함수,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아니, 이산확률 변수에서 말이야. 이 이산확률 변수가 나오게 하는 이 확률을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 확률 질량 함수란 표현 쓴다고 그랬잖아. 근데 연소확률 변수가 나오게 하는 확률 계산법의 관계식은 확률 밀도 함수야. 이거 얘기했는데? 확률 밀도 함수? 그치? 앞 단원에서 했잖아. 확률 밀도 함수. 이 확률 밀도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이것도 확률의 의미이기 때문에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얘가 주어진 구간에서 x축과 이루는 넓이가 얼마야 되고? 1이야 되고. 그치? 확률의 총합이 1이듯이. 그리고 어떤 확률 변수가 취하는 범위 내에서의 확률의 계산법은 넓이로 계산한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면 fx를 이 확률 변수가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자료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 있을 때 여러 개의 확률 변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 개의 확률 변수가 있다 보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다양한 형태가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 다양한 형태가 있다 보니까 그 여러 종류의 어떤 확률 변수들의 그 분포 상태들 있지? 여기서 얘기하는 분포 상태라고 하는 건 그 주어진 확률 변수들의 뭐 평균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든가 얘네들이 다 제각각일 거 아니야. 근데 의도는 뭐냐면 이 주어진 확률 변수들에 대한 분포 상태를 뭔가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확률 변수에 따른 각각의 그 확률 변수들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놀래지 마.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와, 엄청나지? 이게 함수 관계식이야. 함수식. 이 2라고 하는 표현은 자연상수라는 의미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이과생들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게 한 2.72 정도 되는 무리수예요. 예, 그렇게 그냥 기억해 두세요. 이거를 외우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 확률 변수들의 이 확률 변수야 x, 그리고 얘 확률 변수의 평균, 확률 변수의 분산,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응 관계에 의해서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확률 변수 축이다. 이 그래프를 그리면 말이야, 얘가 이런 모양이 돼요. 산 모양 또는 종 모양이라고 합니다. 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 종이치 땡 치면 종 모양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와 같은 그래프 개형이 이루어져요. 이 fx가 이와 같은 개형을 나타낼 때 있잖아. 우리는 이 확률 변수 x가 이 관계식에 의한 형태 속에서 이와 같은 그래프 개형이 발생이 됐을 때 이 확률 변수는 를 따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를 따른다. 아까도 비슷한 형태가 확률 변수 x가 b n, p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럼 뭘 따른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따라. 토달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n으로 표현됐다. 이 n은 정규분포의 이니셜이야. 정규분포는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이야. 그래서 n이라는 이니셜을 쓴 거야.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있는 두 개의 이 쌍, 얘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을 표시하는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 어떤 숫자가 표기되어 있으면 얘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고 분산이구나라는 걸로 우리는 인식하면 되는 거야. 이 확률 변수가 말이야, 이 관계식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다라고 하면 확률 변수 x는 정교분포를 따른다라는 그냥 표현을 쓰는 거라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그래프 모양은 언제나 이와 같은 꼴이 된다고. 그러면 이 곡선을 뭐라고 하냐? 이제 얘를 바로 정교 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이게 설명하는 과정은요, 조금 장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촌철살인격으로 딱딱딱 이게 매듭을 지어서 할 수가 없어. 그냥 이야기처럼 그냥 들어봐. 그런데 결과는 문제 푸는 것만 잘하면 돼. 그럼 문제 푸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처음 이와 같은 이상한 형태의 내용과 관계식에 따른 그림이 되게 복잡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렵고 복잡할 것 같는데 그렇지가 않아. 결과는 안 그래. 거기까지만 좀 참아주라고. 그러면 이걸 정교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이 정교분포 곡선의 특징은 이 가운데가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란 얘기는 얘하고 얘가 부분이 어떻다? 똑같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연소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을 갖고 다룬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소확률 변수 갖고 다룰 때는 구간이 주어져야 되거든?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 경우는 범위가 안 주어져. 얘가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값을 다 취하는 확률 변수라는 의미야. 라고 할 때 얘가 이 선이 점점 x축, 확률 변수 축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절대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은 이 fx라는 값은 아까 0보다 커나 같다고 했지만 이 정교분포 곡선에 따른 이 관계식은 언제나 0보다 커요. 언제나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2파이 양수잖아요. 시그마도 표준편차는 양수입니다. 얘도 양수예요. 얘가 아무리 작아진다 하더라도 얘는 극한값이 1밖에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언제나 양수라고. 언제나 양수란 얘기는 fx 그래프가 x축에 항상 떠 있다는 얘기지. 항상 떠 있다는 얘기는 이 선이 x축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요 가운데 요 자리 있지. 요 가운데 자리는 이 확률 변수 있지.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의 자리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fx축이라고 가정할게. fx축이 어딘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fx의 최대값은 x가 m일 때가 최대지 얘들아. 여기는 지수의 부호가 음수이지 않니? 이 지수가 음수야. 지수가 음수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수는 작아지지 않아? 생각을 해봐. 여기 10이 있어. 마이너스 1제곱보다 10의 마이너스 얘가 더 크잖아. 여기가 5의 지수면 여기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 수는 거꾸로 작아지잖아. 얘 10분의 1이고 얘는 100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가 최소일 때, 얘가 뭐일 때? 얘가 최소야지만 얘가 최대가 되지, 거꾸로. 그게 바로 뭐냐? x에다 m 집어넣어 보세요. x에다 m 집어넣으면 얘가 몇 제곱이 돼요? 0제곱 되죠? 그럼 2의 0제곱, 2가 얼마이든 간 0제곱하면 무조건 얼마야, 그 값은? 1. 그러니까 얘의 최대값은 x가 m일 때 바로 얘가 최대야. 어차피 얘 1이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의 값이야. 미안해.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도. 요 자리가 무슨 축자리다? 대칭축 자리예요. 대칭축 자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x축과 이루는 넓이는 무조건 얼마다? 1이에요. 그건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얼마라고요? 1이에요. 그러면 대칭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0.5. 이쪽도? 2분의 1이에요. 이 곡선을 무슨 곡선이라고 해요? 정교분포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정교분포 곡선은 이제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 너희들이 조금 알아야 될,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점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점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정교분포 곡선이거든. 이게 정교분포 곡선이야. 이게 정교분포 곡선인데 이 정교분포 곡선이 갖고 있는 게 일단 확률 변수가 두 종류가 있다고 가정할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A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B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있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A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X라고 표기하고 얘를 확률 변수 Y라고 한번 표기해 볼게. 일단 이산확률 변수의 내용이긴 하겠지만 상관없어.
그러면 A반 학생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B반 학생들의 평균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있을 테고, 얘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니. 그치? 라 할 때, 선생님이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개를. 여기 확률 변수 X축? 얘를, 그래. 이렇게 하자. 얘도 똑같이 그냥, X1이 있고, 얘는 X2라고 할게. 여기는 1, 1, 2, 2 이렇게 얘기할게. 그럼 A반 학생들의 그 분포 상태를 정교포 곡선 이 관계식에다 막 대입해. 확률 변수 대입하고 평균 대입, 분산, 표준 편차 막 대입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그래프를 그렸는데 A반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B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똑같이 이제 확률 변수 축이야. 확률 변수 축이란 얘기는 현재는 이제 점수지, 점수. 이게 수학 점수 자리야. 오케이? 수학 점수 자리야. 그래서 이게 A반이야. 이게 B반이야. 모양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그러나 이 하얀색의 X축과 이루는 넓이나 노란색의 X축과 이루는 넓이는 같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평균의 자리라고. 누구의 평균? A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 그럼 여기가 이제 M1 되겠죠. 이 자리는 뭐가 돼요? M2가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수학 점수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수학 점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수는 큰 거고 좋은 거지. 그럼 A반하고 B반하고 어느 반의 수학 점수가 더 높지? B반. B반이 더 높지. 평균이 더 크니까. 구별되지? 근데 왜 이 모양, 이 모양, 똑같은 산 모양, 종 모양인데 왜 이런 형태가 발생되느냐? 이 형태의 의미, 이 그래프, 정교포 곡선의 이 형태의 변화에 따른 차이점이 어떤 부분 때문이냐라 할 때 여기가 만약에 확률축이라고 가정해볼게. 즉 fx축이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여기일 때 확률이 크지? 여기일 때 확률보다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의 점수를 여기에다 다 표기해봤어. 뭐 몇 점짜리 여기에 확률, 여기 몇 점짜리 확률, 다 표기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지. 이렇게 나타내봤더니, 여기 평균일 때 확률이 여기에 평균일 때 확률보다 더 크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평균에 모여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지. 그럼 평균에 모여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학생들의 점수들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는 얘기지. 고르다. 확률이 평균에 모여있을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는 학생들의 점수들이 평균적으로 고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점수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평균은 지금 얘가 더 커요. 평균이 크다는 얘기는 성적이 더 우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표준 편차 누가 더 큰 건가요? 누가 더 커요? A반의 성적에 더 고르다고 그랬잖아. B가 더 크지, B가. 얘는 고르지 못해. 고르지 못하다는 얘기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를 살펴보고 A하고 B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B가 더 크면서 성적의 분포 상태는 고르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그걸 바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문과 뭐 이과 구별 없이 어쨌든 탐구 영역 선택하잖아. 그건 사회탐구에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거든. 사회문화에서 가장 킬러 문항이 뭔지 아니? 자료 분석이야. 자료 분석. 그러니까 사회문화의 어떤 사회적인 뭐 컬처 이런 부분에 나도 잘 몰라. 나 솔직히 나도 사회문화는 관심은 없어. 난 이과인데 내가 사회문화 관심 없는데 주변에 이제 들은 얘기로 보면 자료 분석이 제일 까다롭다고 얘기들 해. 실질적으로 보면 표를 보고 이거는 뭘 비교한 거야. 뭘 비교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음에 대해 답해야 되지. 그럼 이 표나 아니면 그래프나 이걸 보고 뭐 어떤 대상을 이렇게 했을 때 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표를 분석해서 너희들이 밝혀내야 되거든. 그런 거 일종이라고 가정하면 돼. 그런 거 일종이다. 그럼 또 하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또 하나. 여기 똑같이 확률 변수 축이야.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 둘 다 평균축은 똑같답니다.
그럼 둘 다 평균축이 똑같다는 얘기는 성적이 우수한 정도는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성적을 기준으로 하니까 우수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성적이 기준으로 하면 우수하다라는 표현은 안 쓰는 거지. 만약에 이게 A 학생의 몸무게, 이게 B 학생의 몸무게의 분포 상태하면 몸무게가 더 커. 와, 역시 몸 우수해. 이러진 않잖아. 이 우수하다는 표현은 막 아무 때 쓰는 건 아니지, 사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에 쏠렸다고 좋은 건 아니야. 그냥 예를 든 형태가 그런 것 뿐이지. 알았지? 그러면 얘는 평균은 똑같아. 그러면 단지 하얀색과 노란색의 표준 편차 누가 더 커? 하얀색과 노란색의 표준 편차 누가 더 커? 그 노란색. 노란색이 더 크지. 얘가 분포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그래프. 아파 씨.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확률 변수가 성적이라고 가정하자. 성적이라고 할 때 이게 A반, B반이야. 그럼 평균은 똑같으니까 A반, B반의 성적의 우수함은 똑같지. 우수함은 똑같다? 성적은 비스무리한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이게 A반이고요. 이게 B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느 반 학생의 우수한 학생이 어느 반이 더 많아요? B반. 그렇죠. B반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오른쪽의 점수가 높다고 그랬잖아. 그럼 오른쪽 위에 있잖아, 얘가. 얘가 하얀색보다 위에 있는 위에 있잖아. 위에 있다는 얘기는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다는 얘기지. 그럼 못하는 학생도 B가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고르지 못한 거지. 애새끼들의 점수가 잘하는 애 졸라 많고 못하는 애도 졸라 많으니까 가운데 몰려있는 애들이 적다는 얘기잖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분포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아이고, 알아듣겠니? 이해돼? 별거 아니지? 그러면 이게 이 곡선을 무슨 곡선이라고 한다고? 이걸 정경포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A의 확률 변수 X와 B의 확률 변수 얘하고 분포 상태를 비교할 수 있긴 하잖아. 원래가 이 관계식에다 대입하지 않았으면요, 얘는 얘대로 뭐 어떤 그래프, F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막 제각각이고 얘는 얘대로 제각각이라서 만약에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요,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몰라. 여기가 3이라고 하자.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이게 fx야. 야, 평균이 누가 더 커? 또 표준 편차는 누가 더 커? 비교돼, 안 돼? 안 되지. 직접 계산해보지 않은 이상. 비교가 안 되잖아. 그 얘네들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 변수들의 표준 편차 분산을 갖고 여기에 관계식에 대입해보면 이런 형태의 개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포 상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 이거지. 흩어져 있는 확률 변수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관계식에다 묶어버린 거야. 그래서 정규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정규화 시킨 거야. 정규화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니? 정규화한다. 야, 우리 수업을 정규화하자 라고 하는 거. 그렇지, 규칙적으로 하자 이거지. 정리하자 이런 얘기지. 선생님 이런 예를 많이 들거든. 어떤 예를 들냐면, 또 역사 얘기 잠깐만 할게. 1592년 4월 13일에 그 일본 외적들이 부산포에 왔어. 와가지고 이제 시작됐지. 전쟁이 시작됐지.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니? 임진왜란이라고 하지. 임진왜란. 그치? 이러면 또 큰일 나는데. 너희들 이거 하나 알아도 자축인묘, 신사오미, 신유술에 알지? 역사할 때 무슨 사건 연도 순으로 하라 그럴 때 헷갈리잖아. 하나 물어볼까? 병인양요하고 갑신정변하고 뭐가 먼저 일어났어? 헷갈리지? 솔직히. 갑신정변 몇 년에 일어났니? 근데 이건 너무 심했다. 너무 연도 차이가 많이 나지 이거는. 병인양요가 몇 년에 일어났지? 연도 안 외우니? 그냥 외우니? 그냥 외우니? 그러면은 그 을미사변하고 갑오개혁하고 어느 게 먼저 일어났니? 을미사변이니? 연도 그냥 모르고. 그러니? 거기서 그러니까 어피스하거든. 일단 이
이 갑자 들어가는 거 있지, 갑. 갑으로 시작되면요. 그러니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 이게 12지신이잖아. 12개잖아. 또 하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것도 외워놔. 이건 10개야. 그러면 10과 12의 최종 배수는 얼마야? 60. 60이야. 그래서 60갑자라고 그래. 이게 겹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봐봐. 이 갑자가 들어가면 4로 끝나. 갑자가 들어가면 4로, 끝에 연도가 4로 끝난다고. 알았어? 그래서 갑오 개혁은 1894년이야. 그럼 이건 당연히 5로 끝나겠지. 그래서 을미사변은 1895년이야. 알겠니? 을사조약 몇 년이야? 1905년이야.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봐봐. 임진왜란이잖아. 1592년이야. 왜 2년이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이잖아. 임이지. 그러면 이게 아홉 번째야. 그럼 봐. 이게 4로 시작된다고 그랬지? 4, 5, 6, 7, 8, 9, 10, 11, 12잖아. 이해되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것만 외워둔 다음에 그 순서대로 갑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끝에 연도가 4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뭐 비슷한 시기의 사건들의 전개 순서, 역사 순서 이거는 좀 비교하기 수 있지. 이 표현을 쓴다면. 이해되겠니? 요건 이제 참고하란 얘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기 됐어. 일본 새끼들이 여기 이제 부산이 여기 쳐들어왔단 말이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여기가 한양이잖아. 한양. 이 새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곧장. 야 이거 이 새끼들이 처음에 우리나라한테 선전포고 뭘로 한 줄 알아? 정명향도라고 우리는 명나라를 칠 테니까 여기 이 나라 우리 빌려달라.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장서라 그랬어. 명나라 칠 때 앞장서라. 우리나라 개무시한 거지. 완전 개무시한 거. 앞장서라. 앞장서라는 얘기는 총알바지 해라 이거야. 웃기는 새끼들 아니냐? 어쨌든 쳐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목적보다 명나라 인도까지 쳐먹으려고 지랄한 거였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쳐들어왔어. 쳐들어와가지고 이 부산에서 있잖아. 부산 동래성 뭐 해가지고 그냥 쫙 그냥 단번에 20일 만에 한양까지 주파한 거야. 20일 맞을 거야. 20일이면 이게 한 40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20일 동안 졸라 뛴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군인이 20일 만에 왔다는 얘기는 거의 전투를 치르지 않고 온 거지. 계속 뛴 거지. 우리 한 게 하나도 없어. 계속 깨진 거지. 깨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사력이 없었다고. 거의 200년 동안 평화시대였잖아. 100년이냐? 100년 동안 거의 평화시대였잖아. 조선 이후에 전쟁이 일어난 게 있어? 임진왜란이 처음이야. 그나마 세종이 그 군사력을 갖고 사군 육진 여진족도 여진족 물리치고 해서 영토 확장도 하고 막 그랬지만 이후에 우리나라 군사력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쓴 거야. 계속 평화로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태 아니야? 거의 지금 70년 동안 전쟁이 없잖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지? 그런 생각 들잖아.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지금 이거 녹화할 필요 없는 거지.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는 확률 변수들을 한데 모아서 이 관계식에 대입해서 이 안에서 하게 되면 비교를 할 수 있다 이거지. 분포 상태를. 뭔지 알겠니? 그게 바로 정규화야. 어떻게 이해되겠어? 그래서 왜 정규란 표현 쓰는지 알겠지? 예.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래 이것까지 비교하는 게 좋다. 근데 선생님 여기에다가 정규표 곡선 딱 2개만 그렸지. 2개만 그린 이유는 분포 상태가 다른 두 확률 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이 분포 상태가 다른 확률 변수들이 졸라 많아 봐. 졸라 많으면 다
막 그래. 여기에다가 막 그냥 막 얽히고 막 그려지면 야, 이것도 비교하기가 좀 짜증나지지 않아? 그래서 또 등장하는 게요. 뭐가 등장하냐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 표준 정규 분포가 등장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가. 자, 이거는 어떻게 착안이 됐냐면 이런 거예요.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놈하고 이렇게 돼 있는 놈 두 개가 있어. 확률 변수야, 둘 다. 확률 변수야. 그러면 얘가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할게. 그러면 이 두 개는 일단은 평균은 서로 똑같지. 평균 서로 똑같지. 평균 서로 똑같아. 그래서 평균은 그냥 같다. 뭐 M1이나 M2나 같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야.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러면 얘 있잖아, 요 A라고 할게. 얘를 B라고 할게. 얘 표준 편차 구했을 거 아니야. 구했을 거 아니야. 구했다고 해. 그러면 얘 자신의 표준 편차만큼 이렇게 얘가 표준 편차 얘보다 작은 거 이해되지? 빨리빨리 대답 좀 해줘. 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요 자리는 그러니까 평균 M에다가 이렇게 더한 거야. 그래서 여기의 넓이를 계산해 본 거야. 여기의 넓이 어떻게 계산하냐고? 적분 쓰면 돼. 적분 쓰면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 1 저씩 갖고 와가지고 이거 쓰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너희들이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구해놨어요. 했더니 이게 알아보니까 이게 0.3413이 나오더래. 이 0.3413이라는 얘기는 확률이지, 확률. 이 얘기는 곧 뭐냐? 이 확률 변수 x1이 평균 m부터 평균 m에다가 그 주어진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 더한 만큼의 이 확률이 얘다 이거야. 알아듣겠니?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얘보다 표준 편차가 커, 작어? 크지. 크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평균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자리가 여기라고 하자. 여기, 요 자리. 여기는 m 플러스 시그마 2가 되겠지. 근데 알아보니까 요 넓이 있지,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도 계산을 해보니까 얘하고 똑같더래. 그렇게, 좋다, 야. 좋아. 그 리액션 좋았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두 번째 이거, 얘는 어떻다? 같더라 이거야, 이게. 그래?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2 시그마 1, 여기 2 시그마 2 하잖아. 이것도 똑같더래. 계산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평균으로부터 얘의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떨어진 것까지의 넓이나 얘도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떨어진 넓이가 똑같더라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요거 있잖아, 요거. 분포 상태는 서로 달라. 얘네들이 표준 편차는 달라. 알았지? 표준 편차는 다른데 얘네들이 여기가 2 시그마 1, 2 시그마 2 해도 어떻다? 같다고. 여기가 3, 3이면 또 같다고. 여기 있는 시그마 각 표준 편차의 이 개수 있지? 이 개수가 같으면 확률이 똑같더래. 오케이? 얘네들은 어차피 확률 변수잖아. 그래서요, 이 확률 변수 있죠? 얘가 평균 더하기 Z 시그마 있죠? 요 Z값. 그냥 Z라고 칭한 겁니다. 얘가 똑같으면 넓이가 어떻다? 같다. 확률이 어떻다? 같다. 비록 이 표준 편차나 평균이 달라도 얘가 똑같으면 같더라 이거야. 아니 Y는 Y대로, 그러니까 얘가 X1이고 이렇게 되고
M2 플러스 Z. 얘하고 얘가 똑같으면 확률이 어떻다? 넓이가 같다. 확률이 같다. 얘가 같으면, 알았지? 여기가 지금 확률 변수축이거든. 요 X축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얘를 X가 아닌 Z에 대해서 식을 바꿔봐. 이건 지우고. Z에 대해서 식을 바꾸면 얘 넘기고 얘로 나누지. 그럼 얘는 Z는 해놓고 어떻게 돼? X-M분의 나누기 시그마지. 맞니 안 맞니?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지금도 조금 설명이 좀 장한 건 이해하는데 이제 결과는 또 간단해.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를 Z축으로 해가지고 이거의 관계식이 지금 이 관계식이 어떻게 얻어진 결과물이야? 저기에 썼지만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의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에 의해서 얻어진 그래프 모양이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 관계식에 얘 항을 z로 바꿔서 표현을 해버리잖아. z로 바꿔서 표현한 그 결과의 그래프 모양도 이렇게 되는데 이 그래프는 y는 그러니까 fx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2파이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요거 봐봐 요거 2분의 1 빼고 시그마 제곱 이거 제곱 그러니까 이거 제곱한 거지 2분의 z제곱의 관계식으로 바뀌어요. 그쵸? 여기에 시그마는 생략된 이유가요. 얘 표준편차가 얘 표준편차 1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바꿔버린 거야. 확률 변수를 기존의 확률 변수에서 뭐 빼기 평균 그 다음에 곱하기 시그마분의 1 해가지고 바꿔버린 거라고. 변환시켜서 새로운 그래프를 표현한 거라고. 새로운 관계식에 의해서. 그리고 났더니 이 두 개의 그래프 있지. 서로 다른 이 정교포 곡선 있지. 이 정교포 곡선은 하나의 정교포 곡선으로 표준화 시켜버릴 수가 있어. 근데 요 자리가 있지. 요 자리. 이거 대칭축인 건 똑같아. 대칭축인 건 똑같은데 요 자리는 아까 원래가 각 확률 변수의 평균이었잖아. 근데 요 자리는 어떻게 바뀌냐? 요 자리는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들 아까도 이거 썼지만 이거 또 써야 되나? ax 플러스 b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 2x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 아시죠? 네. 똑같습니다. 여기가 2z 하잖아요. 그럼 2z는 z가 얘라고 그랬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죠. 그럼 얘는 2x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어요? 시그마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지. 근데 이게 뭐하고 같아? 이게 m이잖아. 평균이잖아. 그럼 얘도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니까 얘는 얼마야? 0이 돼버려. 그래서 이 z라는 새로운 변수의 평균은 0이 돼서 이 자리가 0이 돼요. 그 다음에 얘 표준편차 있지. 얘 표준편차도 똑같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야. 그럼 얘는 2x에 대해서 어떻게 가? 절대값. 근데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얘는 표준편차 양이니까. 그래서 얘는 시그마분의 1이 되죠. 그럼 얘하고 얘는 어때요?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약분되죠. 얼마예요 그래서? 1입니다. 얘 표준편차는 1이에요. 누구의 표준편차는? Z의 표준편차는 1입니다. 자, 잠깐만 얘들아 봐봐.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 그러므로 확률 변수 x가요. m, 시그마 제곱, 즉 정교분포를 따르잖아?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를 z 변수로 바꾸면 얘도 또한 정교분포를 따르는 건 맞아. 이 식을 쓰면 정교분포를 따른다고 해. 근데 이 z의 평균은 얼마로? 0으로 돼. 얘 평균은 0으로. 얘 표준편차는 뭘로 돼? 1로 돼. 이걸 따르게 됩니다. 이걸 따르는 이유는 여기서 보였죠? z의 표준편차는 1이고요. z의 평균은 0이니까. 그러면 지금 확률 변수 원래 x가 있는데 얘를 z 변수로 이하치 고치는 이 과정 있지. 이 과정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이 관계식은 의미 없어. 이 과정을
표준화라고 해요. 표준화. 그리고 이 곡선을 바로 정교분포 곡선에서 표준화했으니까 표준 정교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표준 정교분포 곡선의 특징. 일단 얘도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고 여기의 넓이는 확률의 총합 1이고 가운데가 대칭축인데 Z가 얼마인 자리다? 0인 자리고 이쪽은 Z가 양인 부분, 이쪽은 Z가 음인 부분. 여기의 넓이는 얼마고? 2분의 1. 그럼 여기 0부터 1까지의 넓이나 이게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 이해되겠니?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지금 이 Z에 관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범위에 의해서 확률 계산을 다 해줘요. 다 해주고 그 확률 계산한 표를 표준 정교 분포표라고 하거든. 자, 그거는 이제 문제통에서 이제 다시 또 추가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 얘로 고치는 작업을 표준화라고 하니까 이 표준화 Z로 고치는 공식 알아두세요.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요거 표준 편차 분의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뺀 것이 z 값이에요.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표준화를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 표준화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표준화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자, 요게 오늘 너희들 나요? 아까 얘들아 문제를 풀 때 어디였었냐면 아까 처음에 질문했을 때가 누구지? 아까 그 T점수 있었잖아. T점수 442번 다시 봐봐. 442 T는 10 곱하기 시그마분의 X만 이게 뭐야 이게? 아까 저기 써 있어. 나왔지?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모의고사를 한 차례도 못 봤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되면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로 예를 들게요. 수능 성적표를 보면 얘네들의 점수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은 만점이 100점이에요. 근데 탐구는 각 과목당 50점이에요. 알겠죠? 각 과목당 50점이야.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은 그렇다 치자. 왜냐하면 국어 시험지 종류는 한 종류밖에 없잖아. 그런데 탐구 과목으로 넘어가면 어떤 학생은 화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한 한 친구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친구는 뭐 물리라는 과목을 선택한 친구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화학을 본 학생, 물리를 본 학생의 점수를 X라고 할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원점수라고 해요. 네? 네. 그런데 화학을 받은 화학 시험을 본 친구는요 30점을 받았고 물리를 본 학생은 40점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고 정시 지원을 하잖아. 정시 지원을 했을 때 각 대학 입학처에서 이 학생 2명을 갖고 선발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학 똑같은 과에 지원했을 때 어느 학생을 선발을 해야 돼? 이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물리를 선택한 학생을 선발하면 부작용이 당연히 생기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야? 과목이 다르지. 과목이 다르지. 그 과목이 다르다는 얘기는 분포 상태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차별이 되잖아. 그래서 이 화학이나 물리 이 받은 학생들의 평균을 조사해봤어. 그럼 평균 조사해보니까 화학 시험을 본 친구들의 평균은 25. 물리를 시험 본 학생들의 평균은 45야. 그리고 각 표준 편차들을 다 계산해봤어. 표준 편차를 계산했을 때 표준 편차는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 뭐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은 표준 편차가 커지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먹어 안 먹을게. 드세요. 그래서 그냥 표준 편차 그냥 같다라고 가정할게. 같다라고. 여기에서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 알았지?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얘네들의 지금 상황이 분포 상태가 엄연히 다르잖아. 분포 상태가 다르다는 얘기는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가 다르면 분포 상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어이 개새끼 뭐 줬다 뺐다 뭐 하는 거야? 더 열받네. 야 그 책 다시 줘.
희정이 주던 가격. 저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점수를 이제 표기하냐면 T점수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 T점수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점수가 등장을 해요. 무슨 점수요? 표준 점수. 표준점수. 저 표준점수가 바로 표준화야. 분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T점수라고 이렇게 돼 있지? 얘는 일단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해. 시그마 분의 x-m에다가 곱하기 10 더하기 50을 해. 탐구 과목은 만점이 50점이지. 그래서 50 더하기 여기다 10을 곱해. 반면에 국어, 영어, 수학을 표준점수화 시킬 때는 곱하기 20 더하기 100을 해. 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그 계산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 10분의 이 x는 받은 점수예요. 원점수. 이거에서 이거 빼죠. 그럼 5가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 더하기 50이 되겠고 얘는 10분의 어떻게 돼?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10 플러스 50이 되지. 그럼 얘는 여기서 음수니까 50보다 작아질 테고 얘는 50보다 커지겠지. 그래 놓고 쟤네들을 이렇게 Z축에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T축이 되는 거지 사실은 T축이. 근데 그것만 제외하고 요거하고 요것만 보면 이게 Z잖아. 그치? 요걸로 계산하면은 Z점수라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걸 갖고 표준 정경포 곡선에다 표현을 하는 거야. 얘를 Z라고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얼마라고 그랬어? 0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화학을 받은 학생의 위치는 2분의 1이야. 2분의 1은 이쪽에 있겠지? 0.5. 맞니? 이게 화학이야. 물리를 받은, 물리 시험을 본 학생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이쪽에 있겠지. 됐어? 이해돼? 그런데 말이야, 여기에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아니면 여기에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자. 여기에 이 부분을 계산을 했더니 여기가 만약에 0.4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는 0.1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수능 성적표를 보면 표준 점수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또 100분위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정확히 상위 100분위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가 0.1이야. 즉 화학을 받은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취한 이 확률이 0.1이야. 0.1은 10%야. 10%는 1등급이 4%까지야. 2등급은 누적 11%까지야. 그러면 얘는 10%에 해당되지. 그러면 이 화학을 본 학생의 얘는 상위 90%가 되지. 그러면서 등급이 표기가 돼. 몇 등급? 2등급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물리를 치른 학생 있지. 물리를 치른 학생. 물리를 치른 학생은 상위 학생들이 이만큼 있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고 했어? 0.5. 여기가 얼마야? 이 넓이가? 0.4. 그럼 얘는 0.9가 되지. 아, 이거 너무했다. 그러면 얘는 상위 10%가 되지. 상위 10%는 거꾸로 이렇게 했을 때 몇 등급이야, 이게? 8등급이 돼버리지. 저걸로 지원하는 거. 너무 심한 차이를 보게 했네. 그치? 물리가 어렵구나. 이해되겠니? 그러면 원점수 중요하니 안 하니? 중요하기도 하죠. 원점수가 높아야 표준점수 높아지는 건 맞으니까. 그런데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뭘 본다?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을 보는 거죠. 알았어? 그래서 이 원점수를 이와 같이 표준점수로 고치는 이 작업을 보정점수라고 그래. 그럼 저 왜 보정을 하는지 알겠니? 왜 보정을 해? 바로 분포 상태가 다른 확률 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이게 표준화 작업이야. 그래서 표준화할 때 이 공식 알아두라고. 어? 알았지? 우리나라 대졸사원의 평균, 대졸사원 신입사원의 평균이 100만 원이야. 근데 일본은 150만 원, 미국은 200만 원이야. 와, 그러면 미국의 임금이 더 높지. 근데 그게 200만 원이라고 액면가 X로 따졌을 때 200만 원이라 해가지고 그걸
대한민국에 1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겠죠. 왜요? 뭐가 달라지면? 물가 지수가 다르면, 그죠?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돈의 가치가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 그냥 확실하게 비교해 주기 위해서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10%만 내. 근데 미국은 세금을 150% 내. 아니 150%는 너무했다. 이거 같이. 돈 벌수록. 돈 벌수록. 세금에 따라 다. 한국이었으면 안 되네. 한 70% 세금을 내버려. 그러면 받는 금액이 우리나라 더 많잖아. 그래서 그 축구 선수 그 새끼 있잖아. 호나우두. 그 새끼 그래서 이탈리아로 간 거잖아. 세금 문제 때문에. 하여튼 아버지가 메시. 스페인의 뭐지? 걔 바르셀로나요? 원래? 레알 마드리드. 리알 마드리야? 마드리드? 원래 거기 있었잖아. 거기에 연봉이 더 셌을걸? 그지? 지금 이탈리아에서 받는 연봉보다 거기 레알 마드리드에서 받는 월급이 연봉이 더 많았을 거야. 근데 왜 그러냐? 거기의 규정은 어디 봐도 어쨌든 각 나라의 세금 룰이 다 다르잖아. 근데 스페인은 뭐 받는 연봉의 40%가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다르거든. 누진율이라고 해가지고 다른데 40%가 세금이라고 가정하자. 근데 이탈리아도 세금이 40%야. 그럼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건데 선생님 얘기 듣기로는 스페인은 어떤 구조냐면 호나우두가 그 축구 선수 레알 마드리드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한 부분에 대한 연봉만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 광고 계약도 있잖아. 그 광고 계약이 스페인의 세사를 통해서 얻는 광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세계 기업들 있지. 다른 나라에서도 또 다른 나라 기업체에서도 광고를 찍는 경우도 있잖아. 있어 없어? 아니면 뭐 초청 받아가지고 가거나 해가지고 돈 받기도 하잖아. 그래서 별도의 부수적인 수입이 더 많잖아. 걔네들은 원래. 그지? 부수적인 수입이 많은데 스페인은 자기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익까지 세금을 매겨버려.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받는 연봉이 200억이야. 근데 다른 나라에서 받는 부수적인 수입이 400억이야. 그러면 이 합산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그러면 호나우두 입장에서는 호나우두가 원래 포르투갈 사람 아니냐? 스페인에서 세금을 내는데 이것만 내면 됐지 이것까지 내는 건 억울하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적한 거라고. 자기 원하는 데 갈수 있는 거야. 별걸 다 얘기한다. 자, 쓸데없는 얘기였어. 그 새끼 얘기하기 싫은데. 자, 511번에 내가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나한테 하여튼 눈밖에 나면 계속 욕할 거야. 물론 조회수나 구독자 수는 적어도 졸라 욕하는. 자, 확률 변수 x가 들어보세요.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보세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문제를 푸세요. 얘는 이 자리에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묻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는 그래프를 그려줘. 여기가 확률 변수 x축인데 정경포를 따른다. 이 같은 정경포 곡선이 있다 이거죠. 여기가 평균이고. 그런데 기억에 지금 x1이 x2보다 작을 때 x1 확률 변수가 x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확률의 값은 확률 변수 x가 x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뺀 것과 같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얘는 넓이로 따지는 거야. 근데 x1과 x2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잖아. 뭐 아무데나 여기가 x1이야. 그냥 여기가 x2라고 가정해. 전혀 이 x1과 x2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얘는 어디야? 여기의 넓이지. 근데 얘는 어디야? x1보다 작은 쪽의 넓이 여기지. 얘는 어디야? 여기의 넓이지. 이거의 넓이에서 이거의 넓이 뺀 게 얘랑 같니 안 같니? 같을 수가 없지. 아니니? 안 보이. 그러니까 넓이로 생각해봐. 얘 뭐야 어디야? x1보다 작은 쪽 넓이 여기. 말이 안 되지 이거. 그러니까 기억은 아웃.
그 다음에 니은번은 안 쓰고 그냥 말할게요. 니은번은 확률 변수 x가 m이 평균이잖아요. 평균 m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과 크거나 같은 부분의 합이 얼마래요? 아니, 합이 아니구나. 여기 얼마예요? 여기도 얼마예요? 네, 서로 같은가? 니은번 참이야, 거짓이야? 그 다음에 디귿번. 확률 변수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은 거의 합은 맞지? a가 얼마인지 몰라도. 설명 안 해도 되겠니? 512번 봐봐. 평균 누가 더 커? B. 표준 편차 누가 더 커? A. 그거 따지란 얘기야. 다음 515번에 옆에 표가 있어. 이 표는 정경포표야.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확률 변수 x가 정경포를 따른대요. 60,3의 제곱. 이 60은 뭐야? 60은 뭐야? 확률 변수 x의 무슨 값이야? 평균. 3은 표준 편차야. 이거 9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뭐 나중에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옆에 표를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이걸 보여줄게. 봐봐. 이거의 확률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57 있죠? 57. 네? 맞아요? 57은 평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이게 평균 얼마야? 이게 60이잖아. 그럼 57이 여기 있잖아. 이 57은 평균에서 표준 편차 얼마지? 3. 그러면 평균에서 표준 편차 뺀 거 맞니? 맞니? 맞아? 이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빼면 57이잖아. 얘가 66이야. 66은 여기 있지. 이 66은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의 몇 배? 표준 편차의 몇 배? 2배 더한 거 맞니? 맞니? 그러면 얘가 묻는 건 지금 얘는 이거에서 이것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이 얘기야. 그럼 이 넓이 표 봐봐. 옆에 표. 옆에 표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옆에 표를 보면 얼마로 돼 있어? 확률이 얼마로 돼? 표 보라니까 오른쪽. 이 시그마로 돼 있는 거 어떻게 돼 있어? 0.477.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여기는 0.477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n-시그마 있니 없니? 표에. 없지. 여기의 넓이 궁금해. 여기의 넓이인데 n-시그마 없잖아. 그러면 n-시그마는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 뭐와 같다? n 플러스 시그마에 해당되는 이 넓이하고 어떻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넓이는 얼마야? 표 봐봐. 0.3413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이거랑 이거 어떻게 해라? 더해라 라는 얘기지. 이게 보통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나오거든.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요령이 뭐냐면 이걸 확실하게 다 계산하지 말고요. 끝에 네 자리의 수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5로 끝나지. 근데 5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앞자리까지 더해줘, 그럼. 8. 근데 얘는 이제 주관식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1. 그 다음에 여기가 8. 이렇게 되나? 0.8185. 선생님 저 2, 이거 어? m 더하기 왜 2? 얘가 지금 표준 편차잖아. 얘가 지금 평균이잖아. 그럼 57은 평균에서 뭘 뺀 거야? 66은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2배 한 값이잖아. 알았어? 자, 얘도 정경포 따른다. 53,7의 제곱을 따른다.
1587일 때 A 값 구하라. 자, 이런 것도 이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좀 이해해봐. 정교원포 곡선. 여기가 X야. 여기 가운데 이게 평균이지. 얘 몇 점으로 돼 있어? 53으로 돼 있어. 근데 확률 변수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얘래. 이거 0.5보다 작지. 0.5보다 작지. A보다 작거나 같다. A의 왼쪽이잖아. 그럼 A는 평균보다 크단 얘기야, 작단 얘기야? 작단 얘기겠지, A의 위치는.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야. 그럼 얘는 이 정륜포 곡선상에서 어떤 부분이냐? 여기의 넓이에 해당된다 이거지. 여기의 넓이는 얼마란 얘기야? 0.1587이야. 그런데 얘는 평균의 왼쪽에 있지. 평균의 왼쪽에 있는 표는 안 나와. 평균의 오른쪽에 있는 표로 나오지. 그러면 요렇게 가봐. 요렇게 가봐. 얘하고 얘는 길이가 똑같겠지. 대칭이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여기도 0.1587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0.5에서 얘를 어떻게? 빼야 되지. 그럼 0.3413이 되지. 그 다음에 표를 볼래? 표를 보면 0.3413 m부터 어디까지야? m부터 어디까지? m부터 표준편차값까지지. 이해돼? 그러면 이 자리는 뭐야? m에서 시그마 뺀 거겠지. 근데 얘는 평균이 얼마랬어? 요걸로 그냥 하자, 요거. 평균이 얼마랬어? 여기 위에 봐, 얼마? 53. 표준편차는? 7.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야. 조금만 익숙해지면 돼. 이게 산수 계산이야, 얘들아. 뭐 미적분 썼니? 자, 지금부터 이제 Z값으로 나타내어지는 내용인데 522번.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네요. 확률 변수 X는 평균 20, 표준 편차가 2를 따르고 Y라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20, 표준 편차 4를 따르는데 이 두 개의 확률이 서로 같을 때 K값 구하라 이거야. 자, 이거는 확률 변수 X와 Y는 분포 상태가 다르잖아. 분포 상태 다르다는 얘기는 별거 아니라니까. 평균 분산이 달라지면 그냥 다르다 생각하면 돼. 응?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확률 변수, 무슨 확률 변수? Z로 바꾸는 거야. Z로 바꾸는데 Z 공식이 뭐였어? Z 공식이 뭐였어? 시그마. 시그마는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2. 그 다음에 X는 얘 12 빼기 뭐야? 평균 10. 얘도 16 빼기 10. 자, 얘도 똑같이 Z로 바꾸자. 자, 여기에 분모는 뭐가 와야 돼? 확률 변수 Y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여기는 24에서 20 뺀 거. 여기도 K에서 못 뺀 거? 20 뺀 거 서로 같더라 이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얼마야? 1. 얘 얼마야? 3. 얘 얼마야? 1. 똑같이. 얘도 얼마면 돼? 얘가 3이 되는 K값 구해라 이거지. 아니야, 다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저
아니야, 똑같게 해줄 거야. 왜 갔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긴 할 수 있지. 왜 그러냐면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가운데 0이지. 그러면 1부터 3까지 여기에 넓이하고 어디가 같을까?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이거 같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가 양수였으면 얘는 양수야 되니까 이거 바꿔서 생각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옆에 표를 보세요. 이 표가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야. Z로 돼 있지? 자, 여기에서 확률 변수 X가 35부터 얼마? 55에 있을 확률 구하라. 얘는 연소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해 줘야 돼. 그래서 얘를 뭐 한다? 표준화 한다 라는 얘기야. 옆에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려면 Z 변수로 바꿔요. 자, 똑같아요. 여기 분모에 뭐와요? 뭐와? 10. 여기 10. 그 다음에 35에서 평균 빼지. 마이너스 55에서 평균 빼지. 이런 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냥 표준 정교 분포 곡선 그냥 대강 그려. 여기 가운데가 얼마라고? 0. 얘 얼마지? 마이너스 0.5로 할게. 왜냐하면 옆에 표가 소수로 돼 있으니까. 얘는 1.5죠. 1.5죠? 지금 이 넓이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런데 옆에 표는 다 Z가 얼마부터야? 0부터로 돼 있지. 그래서 0부터 1.5까지 해당되는 얘는 얼마야, 일단? 0.4332야. 대신에 여기 부분의 넓이는 Z가 음수인 표는 없잖아. 그러면 0부터 얼마까지 하고 갔다? 0.5 그러면 보세요. 0.191호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한 거겠죠? 예, 더할 수 있어요. 0. 끝에 자리 7.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6. 2, 4, 7. 됐니? 529번에 자, 옆에 표 있지? 표준 정규분포표. 그 얘기는 또 얘를 표준화한다 이 얘기야. Z로 고친다. 자, 분모 모아야지. 5. 여기 5. 분자 이거에서 이거 뺀다. 이거에서 이거 뺀다. 오케이? 표를 곡선으로 나타내서 표현하면 이게 Z예요. 0입니다. 얘 얼마죠? 마이너스 1. 자, 근데 이 넓이 알아 몰라? 이 넓이 알아 몰라? 얼마야? 0.4 여기가 5분의 A-45거든? 맞니? 그럼 여기가 0.3413인 거 알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이게 되잖아. 얘하고 얘하고. 그럼 여긴 얼마야 돼? 0. 끝에 뭐야 이거? 7, 8, 5. 아니 뭐야 지금 맞나? 뭐 한 거냐? 9, 맞니? 0.4987. 7로 끝난 8, 49 맞나? 4987 맞아? 대충 맞겠지 뭐. 아니야? 이거에서 이거 뺀 거. 맞는 것 같아요. 맞지? 맞아. 그러면 0.4987로 되어 있는 값이 얼마로 돼 있어? Z가? 3. 그러니까 얘가 얼마란 얘기야? 그래서 A는 60이 되겠죠.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건데. 뭐라고 그랬냐? 유건이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 계산하면 되지. Z값이 큰 게 큰 거지. Z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국어 Z값 얼마야? 10분의 70, 네. 15. 15지. 그러니까 15분의 15지. 네. 아니야? 표준 편차분해. 네. 그럼 1. 국어 1이지, 그러니까. 맞아? 그 다음에 수학. 아이, 18분의 20. 18분의 20이지. 18분의 20. 어쨌든 1보다 커. 당연히 뭐 수학이 제일 좋게 하겠지. 그 다음에 영어. 16분의 14지. 16분의 얼마? 역시 영어를 제일 못하는. 16분의 14지. 그럼 순서. 얘가 제일 좋지. 그 다음에 얘겠지. 그치? 이걸로. 이거는 뭐 어떤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Z가 크면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땐 좋다 이거야. 그치? 네. 됐어요? 근데 이게 표준 점수. 어? 표준 점수. 이게 표준 점수인 셈이야. 자, 여기까지. 이거 공식 알아도 다음 시간 이어서 하는 거야. 까먹지 않겠지? 왜 Z를 구하는지 알겠니? 네. 표준화의 목적 알겠어? 비교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